네가 뭔데? 불륜남이랑 짜고 내 아들 죽이고 30년 키운 회사를 빼앗는 거야. 2025년 11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5층 박민호 35세가 베란다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5층 높이였죠. 죄송합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119 불러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서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이재혁 전무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가 저 때문에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민호 올림. 30분 후 박철수 회장 65세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민호야. 철수가 아들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왜 이런 짓을? 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유서를 건넸습니다. 유가족이시죠? 이걸 보세요. 철수는 유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와 이재혁이 우리 회사를. 철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박철수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와 불륜남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별빛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5년 봄 35세의 박철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낡은 건물 3층이었어요. 월세 50만 원이었죠. 박철수 기계 부품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직원은 철수 혼자였어요. 사장이자 영업사원이자 배달원이었죠. 여보, 정말 괜찮겠어? 아내 김영희 33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1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잖아. 할 수 있어. 철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기업 기계부품 회사에서 10년간 일했었습니다. 영업팀장까지 올랐죠. 하지만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죠. 민호 학비는 어떻게 하려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아들 민호를 생각하면 걱정이었어요. 내가 벌 거야. 걱정 마. 철수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첫날 아침 7시 철수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전화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자, 시작이다. 철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하나 설득했죠. 사장님, 저 박철수입니다. 독립했습니다. 부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문해주세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박 팀장, 아니 박 사장. 미안한데 우리는 대기업하고만 거래. 작은 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서. 거절이 10번, 20번, 30번.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박 사장, 일단 100만 원어치만 시험 삼아 주문할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직접 부품을 구매하고 포장하고 배달했습니다. 사장님, 물건 왔습니다. 철수가 땀을 뚝뚝 흘리며 상자를 날랐습니다. 오, 빠르네. 품질은? 거래처 사장이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철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대기업보다 저렴했죠. 박 사장, 앞으로 우리 회사 부품은 당신한테 맡기게.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박철수 기계 부품은 믿을만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철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1년 후 첫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같이 회사 키워보자. 철수가 악수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죠. 박철수 기계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2000년 IMF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버텼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꼭 줘야 해. 우리가 버티면 기회가 온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털어서 회사를 지탱했습니다. 아내 영희도 도왔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철수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영희가 웃었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회사가 무너진 덕분에 철수의 회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어요. 박 사장님, 우리 회사 부품 급하게 필요합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철수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어요. 매출이 50억을 넘었죠. 2005년 철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2000평 부지를 샀어요. 대출을 받았죠. 여보, 괜찮겠어. 빚이 20억인데.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이제 더 크게 키워야 해. 믿어줘. 철수가 말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최신 기계를 들여놨어요. 생산성이 3배로 늘었죠. 직원도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100억을 넘었어요. 2010년 철수는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철수 정밀. 정밀 기계부품 전문 회사였어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300명, 매출 500억. 철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어. 철수가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미 대학생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녔죠. 아빠, 졸업하면 회사 도울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같이 더 크게 키워보자.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15년 민호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리로 시작했어요. 밑바닥부터 배우게 했죠. 민호야, 내가 사장 아들이라고 특혜는 없다. 열심히 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성실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도련님 성격 좋으시네요. 겸손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같은 해 이재혁 30세에 입사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었어요.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한 인재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이 면접에서 말했습니다. 경력이 좋네요. 우리 회사에서 능력 펼쳐보세요. 철수가 채용했습니다. 재혁은 영업부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실력이 좋았어요. 신규 거래처를 많이 다냈죠. 이 부장 대단하네요. 철수가 칭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재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재혁을 신뢰했습니다. 2년 만에 상무로 승진시켰어요. 앞으로 영업은 자네한테 맡기겠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언젠가 내가 차지할 거야. 2018년 민호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3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였어요. 민호야, 잘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을 배워.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회장실에서 철수를 보좌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배웠죠. 아버지, 이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조건을 더 따져봐. 급할 필요 없어. 철수가 가르쳤습니다. 민호는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요. 2019년 회사 매출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직원 500명의 중견기업이었어요.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5년간 함께 해주셔서. 철수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야. 이 회사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배신과 비극을. 2020년 봄, 민호 30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 그래? 누군데?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강수진이라고 대학 동기예요. 1년 전부터 사귀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줘. 철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호가 수진 25세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키 165cm, 날씬한 몸매, 긴 머리. 어서 와요. 반가워요. 영희가 반겼습니다. 어머님, 케이크 사왔어요. 수진이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회장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수진이 술을 따랐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영희가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철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하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했겠네. 철수가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강하게 자랐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호 잘 부탁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철수와 영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 어때? 철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예의도 바르고.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행복하면 됐지. 영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수진은 원래 계산적인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도박으로 빚을 지고 도망갔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수진을 키웠습니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죠.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평범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4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민호야, 너 아버지가 박철수 옥밀 회장이시라뇨?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그러네.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대박! 그 회사 매출 1,000억 넘는다며? 수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00억! 중견기업이잖아! 그날부터 수지는 민호에게 접근했습니다. 민호야, 이 문제 좀 가르쳐줄래? 수진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래, 보자. 민호가 순진하게 도와줬습니다. 민호는 순한 성격이었어요. 여자를 의심할 줄 몰랐죠. 수진아, 너 정말 똑똑하다. 민호가 칭찬했습니다. 민호 덕분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가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사귈래? 수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응, 좋아.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민호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수진이 챙겼습니다. 아프지? 약 먹었어?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해. 민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1년 후 민호가 청혼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줄래? 민호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응!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기쁜 눈물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눈물이었죠. 드디어 재벌 며느리가 되는 거야. 2020년 가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호텔이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하객이 300명 왔습니다. 철수의 거래처 사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회장님. 도련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철수는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고 가세요. 철수가 인사했습니다. 신랑 민호와 신부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와! 하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예쁜 커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가 시작했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민호와 수지는 키스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2주간이었어요. 돌아와서 신혼집에 정착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50평이었어요. 철수가 사준 거였죠. 와, 정말 넓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최고야. 수진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식. 얼마나 있을까? 결혼 한 달 후, 수진은 시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안마해드릴게요. 수진이 철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오, 시원하네. 철수가 만족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수진이 정말 착해.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정보를 캐는 거였어요. 회장님, 회사 경영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칭찬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수진이 슬쩍 물었습니다. 나랑 민호 엄마가 80%고 민호가 20% 가지고 있어.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20%. 적네. 더 받아야 해.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호 지분이 적은 것 같은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잖아. 나중에 물려줄 거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주식 20%밖에 없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왜?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넌 외동아들인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물려주신대.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은 언제야? 아버지 건강하시잖아. 10년, 20년 더 일하실 수도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회사인데 뭐.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답답했습니다. 이 순진한 놈. 언제까지 아버지한테 얹혀설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생각이 있으실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한테 주식을 더 받아야 해. 그리고 회사를 내가 장악해야 해. 2021년 초 수진은 회사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민호의 배우자로요. 서울 강남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직원 500명이 모였죠.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합시다. 철수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건배! 직원들이 외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민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수진이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재혁 36세였습니다. 수진보다 11살 많았어요. 키 180cm, 다부진 체격, 날카로운 눈빛. 이재혁 상무야. 영업 총괄하고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잘생겼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 민호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재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 뭔가 다르네. 식사 후 직원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도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재혁도 왔습니다. 도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재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혁입니다. 재혁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 여자 재밌겠는데? 재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재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보, 사람들 많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수진이 대답했지만 눈은 재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민호한테 도시락 가져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수고하세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민호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보, 도시락 가져왔어.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없었어요. 도련님 회의 중이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수진이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지루했어요. 밖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도시락 가져왔는데 민호가 회의 중이래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그럴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재혁 사무실로 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상무실이었거든요. 커피 드릴게요. 재혁이 커피를 탔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전 회사 안 다녀요. 민호만 다니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업주부시군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네, 심심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젊으신데. 재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무님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시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영업을 총괄하고 있긴 하죠. 재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신뢰하신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죠. 재혁이 웃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있으세요?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놀랐습니다. 대놓고 물어보는 게 신기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아쉽네요. 능력 있으신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빤히 봤습니다. 이 여자 뭔가 꿍꿍이가 있네. 사모님, 혹시. 재혁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길래 상무님 사무실에서 기다렸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이 상무님, 감사합니다. 민호가 재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재혁이 웃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재밌는 여자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로 수진은 자주 회사에 왔습니다. 도시락 가져왔어요. 민호한테 서류 전달하러 왔어요. 핑계는 많았죠. 그리고 매번 재혁과 마주쳤습니다. 또 뵙네요, 사모님. 재혁이 웃었습니다. 상무님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의도한 거였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무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밖에서요. 밖에서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 밖 카페에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도련님 부인이 나를 밖에서 만나자고? 무슨 일이신데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의할 게 있어요. 비밀로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앞 스타벅스에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걸 확인했죠. 상무님, 제안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안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회사를 우리가 가져요.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혁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재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요. 박철수 정밀.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수진이 반복했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빤히 봤습니다. 사모님, 제정신이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에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도련님 부인이 무슨 소리를? 재혁이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바보예요. 아버지 밑에서 평생 일할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혁이 말했습니다. 상무님은 집은 없잖아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손잡으면 회사를 가질 수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어떠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주식 20%를 제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을 경영해서 밀어내고 상무님과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재혁이 의심했습니다. 가능해요. 계획이 있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고민했습니다. 탐욕이 올라왔어요. 회사를 내가? 생각해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혁은 자리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2021년 여름 수진과 재혁은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남 조용한 카페에서요.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1단계 민호 주식 20%를 제 명의로 옮겨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떠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증여해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주식 가치를 6억으로 평가하면 돼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동의할까요? 재혁이 의심했습니다. 동의하게 만들 거예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단계는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경영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들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네.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약이 있어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찾으면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했어요. 3단계는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제가 민호 지분 20% 가지고 상무님이 이사회를 설득해서 저를 대표이사로 만드는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대표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왜 안 돼요? 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명목상만이에요. 실제로는 상무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재혁이 물었습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지분 10%를 드릴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요. 재혁이 되물었습니다. 네. 회사 가치가 500억이니까 50억어치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계산했습니다. 50억.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어떻게 그 10%를 마련하죠? 재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 주식에서 빼는 거예요. 강제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강제로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치매 진단받으면 후견인이 필요해요. 제가 민호 부인이니까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주식 처분 권한도 생기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재혁은 감탄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머리가 좋네. 언제 시작할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지금부터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공범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수진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재밌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사 주식 말이야. 너 20%밖에 없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그러네.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증여받는 게 어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실 것 같은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20%를 내 명의로 증여하는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세금 없잖아. 미리 옮겨두면 나중에 세금 절약할 수 있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주저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뭐가 중요해? 어차피 같이 쓰는 거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만약 회사에 무슨 일 생기면 채권자들이 내 주식 압류할 수도 있어. 내 명의로 해두면 안전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민호가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봤어. 수진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해볼까?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수진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니.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이게 함정인 줄을. 일주일 후 증여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민호의 주식 20%가 수진 명의로 넘어갔어요. 여보, 다 됐어. 수진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민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1단계 완료. 수진은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식 확보했어요. 이제 2단계 시작해요. 재혁이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가을, 수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을 구했어요. 인터넷 암시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으로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이걸로 충분할 거야. 수진이 약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댁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보조제 사왔어요. 수진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오, 고맙네. 철수가 받았습니다. 그 보조제 안에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의심 없이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머리가 멍한 것 같아.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의 중에 말을 잊어버렸어요. 회장님,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철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아, 미안. 잠깐 깜빡했네. 철수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회의 중에 졸았어요. 회장님! 재혁이 불렀습니다. 미안, 무슨 얘기였지? 철수가 깼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재혁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곧 병원 검사를 권유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재혁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 괜찮아. 철수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 자주 깜빡하시고 재혁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재혁이 설득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상하긴 해. 알았어. 병원 가볼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철수는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동행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그래, 별거 아닐 거야. 철수가 웃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검사, 인지능력 테스트.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매요. 철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치매 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요? 민호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해.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 회장님.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멍했습니다. 내가 치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수지는 그 진단서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이걸로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 일주일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재혁이 주도한 거였어요. 여러분,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이사 7명이 모였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재혁이 진단서를 돌렸습니다. 뭐?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최근 회의에서 보셨듯이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게 어떨까요?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요? 누구를? 이사들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부인 강수진 씨를 추천합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부인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네. 수진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주식 2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장님 가족이시죠?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없잖아요. 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부사장으로서 보좌하겠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어떻게 하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동의하셨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요. 재혁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이사가 물었습니다. 도련님과 수진 씨는 동의하셨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수진이 남편 몰래 동의한 거였죠.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죠.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재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필요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이사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이사님, 제 남편 민호가 아직 어려요. 회사를 맡기기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도 경험이.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재혁 상무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 1억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이사가 당황했습니다. 이사님께 감사의 표시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이사는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7명의 이사 중 5명에게 돈을 줬습니다. 총 5억을 썼어요. 민호 몰래 대출받은 돈이었죠. 2주 후 다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강수진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재혁이 말했습니다.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 재혁이 물었습니다.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강수진 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재혁이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회의 후 철수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결정으로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뭐? 철수가 놀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신임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도련님과 수진 씨가 동의하셨습니다. 재혁이 거짓말했습니다. 철수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방금 들었어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동의했다며?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몰랐어요. 민호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이사회 결정이 났거든요. 철수는 무너졌습니다. 내 회사가 30년 키운 회사가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2022년 초 수진이 대표이사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겉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죠. 수진과 재혁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 씨, 이번 달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5천 빼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이 승인했습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집행하고 실제로는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수진이 지시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2억씩 빼돌렸습니다. 회사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적자예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비용 절감하세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대. 새 대표 온 후로 이상해. 민호도 느꼈습니다. 수진아, 회사 괜찮아? 민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지만 아내를 믿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명예회장이 됐지만 회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회사 30년 키웠는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철수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명예회장님, 이제 쉬셔야죠.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무 보고서를 몰래 봤거든요. 이게 뭐야? 해외 출장비가 이렇게 많아? 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광고비도 갑자기 10배가 늘었네? 철수는 의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철수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회계장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매달 2억씩 빼돌린 증거가 있었어요.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이 도둑놈들.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철수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증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내 아내와 이재혁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민호가 놀랐습니다. 여기 봐. 매달 2억씩. 6개월 동안 12억을 빼돌렸어.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호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내와 이재혁이 자주 호텔에서 만나. 여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야. 민호는 서류를 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호텔. 수진과 재혁의 카드 내역이었어요. 불륜이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민호가 부인했습니다. 정신 차려, 민호야. 내 아내는 내 돈과 회사를 노린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식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주식. 철수가 물었습니다. 제 주식 20%를 수진이한테 증여했어요.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세금 절약하려면 증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주식까지 빼앗겼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호야, 너무 순진했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싸워야지. 법적으로 싸우는 거야. 철수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민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이겨야지. 내 회사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집에서였어요. 수진아. 민호가 불렀습니다. 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재혁이랑 불륜 관계 맞아?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진정했어요. 누가 그래? 수진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증거 다 갖고 계셔. 호텔 내역도.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켰구나. 수진이 인정했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민호가 울었습니다. 너무 순진하니까.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난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사랑, 그딴 거 없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혁이랑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동업자야. 회사 빼앗으려고 손잡은 거지.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2억 이미 빼돌렸어.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년! 민호가 소쳤습니다. 나쁜 년! 너보다는 똑똑한 년이지.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해봐. 주식은 이미 내 거야. 20%면 충분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돌려줘. 민호가 소쳤습니다. 싫어. 수진이 거절했습니다.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넌 바보야. 평생 아빠 밑에서 일이나 해. 수진이 비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2022년 10월, 민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배신, 회사 상실, 주식 탈취.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아버지 회사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민호야, 술 그만 마셔. 철수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울려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순진했어요. 민호가 자책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기실 겁니다. 변호사가 확실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재판은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진과 재혁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한 거였어요. 고소장을 받은 수진은 웃었습니다. 고소! 해봐!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재혁에게 전화했어요. 재혁 씨, 고소당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재혁이 불안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버티면 돼요. 증거 인멸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냐? 2022년 11월, 수진과 민호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위자료 30억 청구하겠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억? 말도 안 돼. 1억도 안 줘. 수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불륜과 횡령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 측이 제출했습니다. 불륜은 인정하지만 횡령은 아직 재판 중입니다. 수진 측이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질 전망이었어요. 민호는 지쳤습니다. 매일 법원에 가고 변호사와 회의하고 증거를 모으고.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민호가 지쳐 말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철수가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한계였습니다. 2025년 10월, 3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수진과 재혁은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증거가 위조됐습니다. 증인이 거짓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수진과 이재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선언했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7년! 수진이 놀랐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뭐? 같이 한 거잖아.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혁이 주도했습니다. 수진이 주장했습니다. 수진이 시켰습니다. 재혁이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혼란스러웠어요. 2025년 11월 1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수진,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5년. 피고인 이재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5년. 추징금 10억.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안 돼! 항소할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항소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였죠. 철수는 승리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겼어. 철수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철수가 물었습니다. 전 살 자격이 없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가 놀랐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호가 울었습니다.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이제 끝났어. 철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후 2시 민호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유서를 썼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이재혁 전무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키운 회사가 저 때문에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 민호 올림. 유서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오후 3시 30분 철수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민호야! 철수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지만 이미 차가웠죠. 아들아! 왜 이런 짓을? 철수가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경찰이 유서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유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와 이재혁이 우리 회사를. 그래서 민호가. 철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 개자식들. 내 아들을 죽였어.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 저 두 놈을 감옥에 보낼 거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직원 500명이 모두 왔어요. 도련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 낯짝이 없겠지.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민호를 화장했어요. 유골함을 모셨죠. 철수는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꼭 복수할게.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 철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은 어떻게 되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늘어난다고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1심에서는 5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7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살인방 조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살인방조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드님을 자살로 몰고 갔으니까요. 유서가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형량이? 철수가 물었습니다. 최대 15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무겁게. 철수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추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남긴 메모,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모든 걸 찾아냈어요. 민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난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사랑, 그딴 거 없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녹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재혁과의 문자도 있었어요. 재혁 회장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수진 알아요.
약 계속 먹이고 있어요. 재혁 주식은 확보했나요? 수진 20%다 제 명의로 넘겼어요. 명백한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철수는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확실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법정에 갔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수척해졌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피고인들, 항소 이유를 말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1심 판결이 너무 과중합니다. 저희는 단순 횡령일 뿐입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12억도 과대 산정됐습니다. 재혁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박민호 씨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자살했습니다. 이는 살인방조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살인방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유서를 보시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서가 낭독됐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이재혁 전무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추가로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민호야, 난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사랑, 그딴 거 없어.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건.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침묵하세요. 판사가 소쳤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재혁 회장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수진 알아요. 약 계속 먹이고 있어요.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을 먹였다고요? 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피고인 강수진은 시아버지인 박철수 회장에게 수면제와 진정제를 몰래 먹여 치매 증상을 유발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검사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재혁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 혼자 한 거예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재혁을 봤습니다. 당신이 주도한 거잖아. 재혁이 수진을 비난했습니다. 너도 같이 했잖아.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둘은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로 물어뜯는구나. 개들답네. 공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어요. 수진 씨가 저한테 이사 매수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한 이사가 증언했습니다. 이재혁 씨가 회장님 건강 보조제에 약을 섞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피고인들은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혁도 침묵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박철수 회장을 속이고 회사를 탈취했으며 회사 돈 12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박민호 씨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넣어 자살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방조입니다. 피고인 강수진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이재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물었습니다. 15년. 15년이라고?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2025년 11월 2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요. 민호야, 아빠가 복수해주게.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수진, 피고인 이재혁.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수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재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12억,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10억을 지급하라.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2년.
12년.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재혁도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수진이 철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봤습니다. 네가 뭔데? 불륜남이랑 짜고 내 아들 죽이고 30년 키운 회사를 빼앗는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12년도 적어. 평생 썩어. 철수가 외쳤습니다. 수진과 재혁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진과 재혁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여자 교도소와 남자 교도소. 각각 다른 곳이었어요. 수진은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수감번호 2574 강수진. 12년형.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12년. 내가 12년을.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새로 온 거야? 뭐 하다 들어왔어? 한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 건방지네? 재소자가 수진을 밀었습니다. 수진은 넘어졌어요. 여기서는 내가 선임자야. 알아들어?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청소, 식사, 작업.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쁘던 얼굴은 사라졌어요. 초췌했죠. 12년. 나는 37살에 나가는 거야. 수진이 절망했습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교도소는 더 험했어요. 새로운 놈, 뭐 하다 들어왔어? 조직 폭력배가 물었습니다. 횡령이요.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횡령, 얼마나 처먹었는데? 조폭이 물었습니다. 12억. 재혁이 말했습니다. 12억? 대박이네. 근데 왜 잡혔어? 멍청하게. 조폭이 비웃었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그년 때문에. 재혁이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 여자 말을 들었을까? 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철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요. 범죄자니까요.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박철수 회장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이사가 물었습니다.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철수 회장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철수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재혁이 떼돌린 12억은 추징금으로 일부 회수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시 키웠습니다. 2년 후 매출이 다시 1,000억을 넘었어요. 직원들은 행복해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셔야 회사가 돌아가네요. 철수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호 생각이 났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복수는 했어. 하지만 내가 없으니 의미가 없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2030년, 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70세가 됐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 철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고생 많았어.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회사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주식을 직원 지주제로 전환한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철수가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철수는 퇴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아들아, 아빠가 회사 시켰어. 내가 빼앗긴 거 다시 찾았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들 감옥에 보냈어. 12년씩. 아빠가 해냈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니 다 무슨 소용이야. 철수가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수지는 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0세였어요. 하지만 40대처럼 보였죠. 2574 면회 왔어. 교도관이 불렀습니다. 면회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5년간 한 번도 면회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면회실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봤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난 내가 없어. 앞으로 오지 마.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나는 다 잃었어. 다. 2037년 1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37세가 됐어요.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수감번호 2574 강수진. 만기 출소.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교도소 문을 닫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12년 만에 자유였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을 다 떠났어요. 이제 뭐하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어요. 37살. 내 인생. 수진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욕심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날 재혁도 출소했습니다. 수감번호 3891 이재혁. 만기 출소.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12년을 날렸어. 재혁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52세였어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죠. 내 인생 끝났어. 재혁이 절망했습니다. 2037년 11월 철수는 민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12주기였어요. 아들아, 12년이 지났구나. 철수가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나쁜 놈들 오늘 출소했대. 하지만 다 망했어. 인생이 끝났지. 이게 인과응보야. 너는 이제 편히 쉬렴.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로 보내줘야죠.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보내줘야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며느리와 불륜남이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진한 아들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악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에 힘입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